김한길 대표. 이분이 우클릭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북 정책도 상당히 박힌 것 같고, 또 연평도를 갔어요.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부인인 최민길 씨까지 대동을 하고 버스 투어를 하면서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함 전사자 묘지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내 참 고마워했습니다. 한때 민주당 일각에서 천안함이 북한 폭심이 아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스슴치 않는 분들이 있었는데, 당 대표가 당 간부들을 이끌고 부인까지 대동을 하고 천안함 전사자 묘지에 가서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 민주당 정말 참 고맙다. 네. 그래서 제 라디오에서 아침에 칭찬하셨습니까? 그 인터뷰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참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 이분이 또 국회 연설을 했죠. 이분 연설에서 가만 들어보면 우리 보수당 다 얘기입니다. 이분 연설문도 딱 위에 감추면 네. 꼭 보수당 앞부분은 꼭 보수당 연설 같아요. 아. 상술 특검하자, 상술 국감하자, 상시 국회하자, 상시 예결위하자. 사실 제가 평소에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늘 하는 얘기를 이분이 한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뭐가 좀 거꾸로 된 거 같아. 우파가 해야 될 일을 좌파 쪽에서 얘기한다. 예, 그런데 이분도 참 인기 위주의 발언을 참 많이 해요. 예, 근데 어제 그저께입니까? 이 출판 기념회 앞으로 회계 투명하게 하자. 공개하자. 솔직히 말씀은 바로 해야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자기가 쓴 책 아니면 책 내지 말자. 차라리 그 말이 더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판 기념회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쓴 책 아니면 책 내지 마라. 예. 그럼 출판 기념회 할 일이 없다니까. 지금 다 자기가 쓴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 책들? 제가 장담하는데 90%는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쓴 겁니까? 자기가 쓴 책이 비슷한 책이 있죠. 의정에서 발언한 것, 그리고 대담록 이렇게 모아서 묶어내면 그건 자기가 쓴 것과 아주 유사한 책이죠. 그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자기가 쓴 책은 아니죠. 누가 편제라고 해야 되거나 뭐 그래야만 정직한 책이 되겠죠. 누구누구 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도 누구누구 죄라고 나옵니다. 편저로 해야 되겠는군요. 예, 편저 아니 그 대담을 한 분이 편저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작가들이 쓰고, 그리고 본인이 설령 썼다 하더라도 작가들이 엄청난 윤문, 본인이 그런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작가들이 감수하고. 예, 완전히 윤문을 해버린 창작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런 거를? 그것을 책으로 내죠. 이 여의도 일대에 전문 작가분들이 한 11명이 있습니다. 책 내는 예. 작가분들이. 그래서 권당 2천만 원씩도 받고 3천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같은 동지의식에 물들어 있는 분은 공짜로도 하고. 네, 거기까지. 자, 다음 김한길 네. 그런데 대표. 이분이 그렇게 이 좋은 말 다 하는데 솔직히 우리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총선 때 뭘 약속했습니까? 불체포 특권 내리겠다. 면책 특권은 모르더라도 불체포 특권은 이건 원시적인 그런 특권이니까 이건 내리겠다. 그리고 세비 30%씩 깎겠다. 자진 삭감하겠다. 약속도 했죠. 다 했죠. 근데 불체포 특권은 헌법사항입니다. 이 헌법 안 바꾸면 안 되니까 네. 그건 또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세비 30% 깎는 것, 이건 당장 오늘이라도 결의하면 돼요. 약속한 것부터 예. 먼저 지켜야죠. 30% 깎는 거 간단합니다. 근데 그런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뭐 쓸데없는 온갖 약속 다 합니까? 회계 투명히 하겠다. 뭐 경료비 5만 원씩만 받겠다. 경주비 그것도 네.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든 좋습니다. 이렇게 차분간에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 수는 없어요.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다. 근데 이왕이면 그 황우여 대표가 이게 출판 기념회 얘기를 했죠. 또 그리고 황우여 대표는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저도 많이 씹었던 건데 해외여행 좀 자제하겠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만 42번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한국어 보급 실태를 알기 위해서 호주에 가고 피지섬에 가고 이슬람 법문화를 알기 위해서 미얀마 가고 인도네시아를 가고 참 이런 일들 좀 안 해야죠. 중국 국회의원들
중국 전인대입니다. 그 전인대. 중국 인민대의원회의. 전인대하고 바둑, 친선 바둑 뜨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중국에 몰려다니고. 이런 짓 좀 안 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공기업 계획하라고 생난리들을 칩니까? 자기 자신들부터 계획은 안 하면서? 지금 김한길 대표한테는 굉장히 조금 부드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잘 나가다가 네. 사회적 시장 경제 특위 만들자. 아마 황우여 대표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곧 만들 거예요. 아, 두 분이 네. 이거는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강력하게 구라하는데 두 당이 합당하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정책 똑같잖아요. 보편적 복지하겠다는 거 무상급식 같죠? 보육 같죠? 의료 대부분 다 같죠? 반값 등록금 같죠? 흡수통일 그리고 노령연금 흡수통일 반대하는 퍼센트만 거 다르지 같고. 같죠? 흡수통일 지금 통일정책 다 똑같죠? 경제 그런데 민주화 똑같고 예, 그런데 왜 당을 달리해갖고 이렇게 난리들을 칩니까? 특검을 하니 안 하니 쇼를 해가면서 그러지 말고 당 합치면 되잖아요. 당 합쳐서 합당을 하면 우리가 보수당을 따로 만들 테니까 내가 여러분도 합치라는 겁니다. 합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하라는 거예요. 두 당이 저는 두 당이 합쳐서 사회민주주의 좌파로 정당을 하라는 가고 겁니다. 좌파로 가고 예, 그럼 국민들이- 전원택 변호사가 예. 우파당을 하나 만들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속지 않을 테니까 지금 국민들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누리당에 그리고 민주당에도 그 두 당이 합치면 되죠. 안철수 신당 왜 만듭니까? 다 똑같은 소리 하는데 세 당이 합치면 되죠. 다 똑같은 지금, 소리니까. 이리끼리 필요 없이 권력 보수 중심으로 모여서 권력 땅 따먹기 하지 말고 그냥 다 모여서 새롭게 신당을 만들어서 그냥 이념을 딱 표시를 하면 됩니다. 사회민주주의 한국 사민당 딱 만들고 그럼 우리는 한국 보수당을 만들 테니까 하잔 말이에요. 왜 자꾸 엉뚱한 짓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를 시켰냐 말이야. 그냥 다 똑같은 소리 하면서 두 당 대표 연설을 놓고 비교를 해봐요. 뭐가 다른지.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핏대들을 올린단 말이야. 그거. 두 당 대표 다른 거 없다. 네, 대표 연설 다른 그리고,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발언 또 넘어갑시다.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한길 대표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또 적어왔습니다. 민주당은 흡수 통일에 반대하고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다. 언뜻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민주당 특유의 정직한 말입니다. 비슷한데요. 예, 흡수 통일을 건데 이제 우리 좀 정직합시다. 흡수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내가 모두 얘기를 했죠. 헌법 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평화통일, 그것이 바로 흡수 통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개방으로 나오고 북한이 예컨대 우리가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기본권을 존중해 주는 것. 우리 온갖 기본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체의 자유부터 사상의 자유, 핵심이 이제 종교의 자본주의를 자유, 받아들이는 거죠.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을 해주고 네. 선거제도가 보장되고 복수정당 제도가 보장되고 대의제도가 보장되고 상권분립이 보장되고 사법우위가 보장되고 사법통제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데 북한 김정은이가 개방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뀐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흡수통일입니다. 헌법학자들이 만약에 이걸 부인한다면 그건 엉터리 헌법학자예요. 헌법 4조가 분명히 적어놓았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헌법적 명령인데 여기에 딱 보면 흡수통일에 반대하고 그러면 김한길 대표가 생각하는 통일은 뭐냐? 어떤 통일이냐. 흡수통일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통일이 아니라면 어떤 통일이냐는 거예요. 황우여 대표가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인륜과 체제와 상관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인연과 체제랑 상관없다는 얘기랑 보면 흡수 대북 통일에 예. 반대한다는 얘기랑은 속뜻은 같다. 예, 이퀄이다. 그러면 흡수통일에 반대하고 반대한 뒤의 내용이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한 그럼 대북 포용 정책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의 햇볕 정책 노무현 대통령 때의 포용 정책 이 두 정책이 흡수통일과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연설입니다. 이게 자인하는 연설이란 말이에요. 말을 자꾸 빙글빙글 돌릴 필요 없어요. 딱 깨놓고 정직하게 yes, or no 하나씩 딱 따지면 됩니다. O에서 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이게. 네. 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통일 맞느냐 틀리느냐 김한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질문 던지겠다는 거예요.
황우희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자유민주 질서에서의 통일이죠. 그러면 그런 연설을 하면 안 되지. 여기서의 흡수 통일을 우리가 뭐 강제로 그들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침공했거나 우리가 뭐 해서 흡수 통일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 그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작가 출신이고 법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만하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당 대표를 하면 최소한 연설을 하기 전에 이때 말하는 용어는 말은 단어는 그 사람이 사상을 표창하는 겁니다.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흡수통일이 뭘 의미하지? 공부를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흡수통일은 그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용어의 혼란을 정치인들 때문에 겪어야 합니까? 흡수통일은 정당하고 옳은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로서는 흡수통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말 이게 다 고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흡수가 바로 우리 자유민주 질서에 위배되는 통일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국어공부 새로 해야죠. 황우여 대표든 김한길 대표든 국어공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주요 정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래에서의 통일은 맞는 거죠. 그 자체가 흡수통일이죠. 그리고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시면. 그리고 황우여 대표는 왜 인륜과 체제를 넘어서서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하고 넘어선다 하면 대단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념을 넘어서서 실용으로 간다. 내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그때는 칼럼을 썼습니다. 취임사 직후에 영혼이 없는 정부다. 이념이 없으면 영혼이 없죠. 생각이 없는 정부라는 겁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근데 너무 이념에 빠져서 다른 실용을 챙기지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기 이념, 자기 철학이 없는 정부는 그건 영혼이 없는 정부죠. 당연히 철학은 있어요. 그건요. 그렇게 되면 끝내 뭘 추구하게 됩니까? 사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념이 없는 정부는 사익을 추구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